자, 오늘 시간에는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 여기 많죠. 이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 세금 신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안 할 거라서 물어보지는 않겠는데 세금 신고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셔야 하고요. 이거를 프리랜서 세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오늘 좀 그 이야기를 여기다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소득세가 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소득세. 소득세라는 건요, 여러분.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 겁니다. 그렇죠? 뭐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다 들어봤는데, 그렇죠? 이 뭐 개인이란 얘기는 여기 왜 있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다른 개념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법인세가 있습니다. 법인세는 회사, 그러니까 즉 법인, 회사가 모두 다 법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인이라는 기업이 이 소득이 생기면 부과하는 그 세금을 바로 법인세라고 합니다. 이 여러분들 알바는 대부분이 이 뭐 그냥 법인이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 일을 하죠. 그래서 이 소득세에 해당이 되고요. 이 알바라는 것을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근로소득자라는 것을 한번 좀 설명을 좀 하고 싶어요. 근로소득자. 그러니까 내가 내 회사를 창업을 해서 내가 사장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가 그러한 사장님 밑에 들어가서 직원으로서 일을 하게 되면 바로 그게 근로소득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근로소득자가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대표적인 것이 정규직이 있어요. 그렇죠? 이 정규직은 흔히 직원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이 된 것이고 이 회사 내규에 따라서 연봉 보수도 받고 뭐 내지는 어떤 베네핏 이런 것들도 다 받고 그에 따른 이 내규의 어떤 여러 가지 지켜야 하는 조항들을 따라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다른 형태가 프리랜서예요. 프리랜서는 정규직하고 뭐가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4대 보험 가입에 있습니다. 정규직은 4대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당연하게 가입을 해줘야 하고요. 여러분이 직원으로 채용이 되고 나면 자동으로 회사에서 4대 보험 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을 때마다 일정 그 요율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4대 보험의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회사에서도 같이 그 금액을 또 법에 따라서 정해진 요율에 따라서 같이 납부를 해줘야 하는 그런 의무가 발생을 하고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 가입을 안 합니다. 그렇죠? 이 가끔은 이 좀 어떤 회사들은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에 너가 정규직이 될래? 아니면 프리랜서로 여기서 일을 할래? 라고 선택을 하라고 선택권을 주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그러면 염두에 둬야 되는 게 4대 보험 여기는 가입한다고 했죠. 여기는 4대 보험 가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게 이 프리랜서는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금액을 줍니다. 그리고 정규직은 회사에서 퇴직금을 줘야 돼요. 근데 프리랜서는 퇴직금 적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줄 게 없어요. 정산할 게 없어요. 나중에 이쪽은 그만두면 퇴직금을 줘야 하지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가끔
나는 정규직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프리랜서로 구분이 되어 있었던 경우들이 있어요. 좀 악독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규직이냐 프리랜서냐 어느 쪽에 속해서 이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애매할 땐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뭐 그럴 리 없는 그냥 되게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곳들에서는 굳이 뭐 제가 프리랜서로 취업이 된 건가요? 이런 걸 물어볼 이유는 없겠죠. 이상하게 들리겠죠, 오히려. 근데 좀 애매하다. 좀 기업의 규모가 작고 영세하고 좀 사장님 마인드가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 내가 프리랜서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고요. 나중에 여러분 여기서 잘리고 나면 실업급여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내가 뭘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타입이 바로 일용직입니다. 그날 이렇게 받는 거죠. 그렇죠? 일하고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의 근로소득자가 있고요. 바로 탈세하는 거죠. 그렇죠? 탈세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위험한 행동이에요. 뭐 지금 당장은 뭐 조금의 어떤 돈을 아꼈다고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 있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규직, 프리랜서, 일용직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면서 관련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소득이 있고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 일용직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르바이트 할 때 일용직으로 구분되는 경우들이 덜어도 있어요. 프리랜서가 아니라.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동네 카페 거기서 뭐 캐셔 이런 걸로 이제 아르바이트 자리를 잡는 거죠. 3개월 미만만 일을 하기로 하면 대부분의 경우 일용직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 소득세법상 3개월 이하로 일을 하는 경우는 일용직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일용 근로소득으로 분류가 돼서 세금을 아예 안 냅니다. 급여의 전부를 다 원천징수 당하는 게 없이 떼이는 게 없이 모두 다 내 그 시급 곱하기 내가 일한 시간만큼 계산을 해서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세금을 낸 게 없기 때문에 그쵸 일용직은 세금을 환급받을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일용직은 좀 다르다. 근데 대부분의 단기 알바, 3개월 미만의 단기 알바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때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용직하고 프리랜서 이 두 가지에 이제 속하게 될 거예요. 3개월 이상 일을 하게 되면 프리랜서로 종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랜서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근데 아르바이트 여러분 할 때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좀 되게 이름이 있는 어떤 프랜차이즈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 할 때는 정규직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4대 보험에 가입이 되고 아르바이트로는 안 들어간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를 또 받아요. 내가 버는 그 돈의 일부가 미리 내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세금으로서 원천 징수 먼저 떼어서 이 세무서로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차익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이라는 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자세하게 얘기 안 할 거고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이 프리랜서의 경우에 어떻게 세금을 신고하고 환급을 받는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리랜서가 뭐냐? 그쵸? 프리랜서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프리랜서는 흔히들 말하는 알바. 그쵸?
여러분들이 알바하는 거, 그 다 프리랜서입니다. 이 알바가 근데 아르바이트의 우리나라식 줄임말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쵸? 가끔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쵸? 아르바이트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파트타임. 그리고 다른 직장의 어떤 직원으로 이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퇴근하고 와서 저녁 시간에 짧은 시간 동안은 매일매일 또 아르바이트를 예를 들어 한다. 뭐 이런 경우라면 뭐 세컨 잡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에 모두 다 이게 프리랜서를 지칭하는 표현들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 프리랜서인 거예요. 프리랜서는 사업자를 내고 안 내고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업자를 내고 프리랜서가 될 수도 있고요. 사업자를 안 내고도 그냥 이런 일을 하면 프리랜서라고 되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래서 4대 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 그 임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임금의 3.3%를 이 3.3%는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더한 이 비율인데 이 3.3%를 미리 공제를 받아요. 그쵸? 그래서 공제받은 나머지 내 임금의 96.7%가 내 통장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매월 받는 이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인건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4월이 되잖아요. 매년 4월. 4월이 되면 카톡이 옵니다. 전년도 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입니다 하면서 카톡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도래하니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세요 라고 안내 카톡이 오는 겁니다. 이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쵸? 근데 용어만 다르지 사실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고 연말정산은 2월에 하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하는 연말정산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직원으로 소속이 돼서 이 받은 임금에 대해서 회사에서 해주는 이 정산이고요. 5월 달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여러분이 회사에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이 국세청 홈택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스스로 하는 겁니다. 전년도 1년간 벌어들인 그 금액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원천징수 됐던 그 세액하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내야 하는 그 어떤 세액하고 비교를 해서 더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고 하는 그 과정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 아직 미성년자인데 저도 아르바이트 한 거 소득세 내야 되나요? 저는 미성년자인데요. 내지는 저 청소년인데 저도 내요? 어른만 내는 거 아니에요, 세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청소년이건 미성년자건 상관없이 이 소득이 생긴 곳에는 무조건 다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에 따라서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게 뭐 세컨잡으로 나는 어떤 회사에 소속이 돼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 월급을 받고 있는데 그 이외에 내가 세컨잡으로 일을 하고 있다, 알바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회사에서 2월 달에 연말 정산을 해줬어요. 그건 당연하거든요. 회사에서 안 하면 왜 안 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빨리 내라고 재촉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말정산을 했으니까 내 알바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더 이상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안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죠?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을 이미 한번 했어도 내가 알바를 했으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3.3% 원천 징수를 받고 그 차액을 우리가 지급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상당수의 경우에는 이 3.3% 이미 원천 징수 당했던 그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간에 벌어들인 그 소득에 대해서 내야 하는 실제 소득세액을 계산을 해보면 이 원천 징수했던 금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환급을 받고요. 근데 만일에 실제 소득세액이 이 원천 징수했던 것보다는 사실은 더 냈어야 했다는 사실이라면 그거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납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연간 소득이 2,500만 원 이하인 대학생이나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냈던 소득세는 그 원천 징수했던 금액 3.3% 그 원천 징수했던 금액은 다시 돌려받는 그 공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도에 벌어들인 총 수익이 프리랜서로서 2,500만 원을 넘지 않는 대학생, 비정규직 그런 프리랜서들은 그냥 다 돌려받습니다, 돈을.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지죠, 그렇죠?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국세청 홈택스 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하십니다. 그 로그인을 할 때 뭐 공동인증서나 아니면 뭐 그 통신사 통해서 자기 인증을 해야 되고요. 자기 인증을 해서 들어가면 로그인을 하면 My NTS라는 메뉴에 가서 이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라는 메뉴 적어 드릴게요. My NTS 메뉴로 간 다음에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 메뉴로 가시면 자신에 대해서 제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작년에 일했던 어느 한 알바 그 카페에서는 내 기록을 여기다 넣어주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 회사 카페에다 전화를 해서 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발급을 받으면 여기에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일했던 기록이 모두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역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라는 메뉴로 갑니다. 그냥 클릭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종합소득세라는 메뉴가 또 이제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 종합소득세 메뉴를 누르면 단순 경비율 추계신고서 라는 메뉴가 나오고 여기서 정기신고 그거를 누르시면 클릭을 하면 이제 우리의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양식이 뜹니다. 저는 작년에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질 않아서 이거 뭐 아무것도 뜨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저랑은 다르게 이제 아르바이트 하신 분들이라면 이게 뜨겠죠.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의 어떤 그 아르바이트한 그 임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기 신고 메뉴로 들어가시면 되고 만일에 이 영상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저 사실은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어떡하죠? 여기 정기 신고 말고 기한 후 신고
후신고라는 메뉴가 같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최근 지난 2년간의 내역까지 이 신고를 해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궁금하죠? 신고를 안 하면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은 신고 안 하고 별 탈 없이 그냥 삽니다. 뭐 별일 없이 뭐 누가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러 오는 사람도 없이 잘 사는데 이게 항상 운이 나쁠 때 문제죠. 그리고 불안한 마음속에서 살 이유가 없는 지금 사안이에요. 신고하면 환급을 받는다니까요. 나한테 돈이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고를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신고를 안 해서 나중에 이게 이제 조세 회피로 걸리게 되면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추가로 더 납부를 했어야 했는데 신고를 안 해서 납부를 안 했던 것이다 라고 하면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무신고 가산세로 더 내야 하고요. 그리고 원래 내야 했던 그 기간까지 안 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연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납부 지연 가산세로 1일당 0.022%로 납부 지연 가산세가 계속 쌓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더 냈어야 했는데 내지 않았던 경우에 이렇게 되고요. 만일에 내가 환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환급을 못했던 거라면 국세청에서 나한테 이걸 다시 이렇게 해서 주느냐? 아닙니다. 그렇죠? 국세청은 나한테 이런 가산세를 주지 않아요. 이건 내가 내야 했던 건데 안 냈을 때만 이런 가산세를 내가 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급 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못 돌려받았다. 국세청에서 절대로 스스로 국세청에서 이걸 계산을 해서 여러분한테 카톡이나 연락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세청에서 환급세액이 이렇게 되니 이 돈 돌려받으세요 라고 연락 주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포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잘 챙기셔야 합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게 절대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냥 국세청 홈택스에 인터넷으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메뉴 그냥 순서대로 그냥 클릭하면 그냥 자동으로 돼요. 되게 쉬운 절차이기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프리랜서들 알바했을 때 내는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근무를 하면서 받은 그 인건비에 3.3%를 이미 공제를 받고 내가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 해가 되어서 5월 달에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그 세액을 계산을 해보고 그 세액이 3.3% 공제를 받았던 이 금액보다 만일에 적다면 내가 더 낸 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돌려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환급이에요. 그리고 만일에 내가 더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면 내가 추가로 더 납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절차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 거 설명드렸고요. 굉장히 쉬운 절차다. 클릭만 몇 번 하면 된다. 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연간 소득금액 이거 매년 바뀌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금액이 바뀌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연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연간 소득이 2,500만 원 이하인 대학생, 비정규직, 그리고 프리랜서들은 이 3.3% 원천징수 공제받았던 이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공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환급을 받게 된다. 근데 만일에 이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2,5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그런 공제 규정에 해당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요거 다 개별적으로 이 5월 달이 되면 좀 해보시고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세부적으로 궁금한 내용들 이렇게 다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요즘 검색해서 안 나오는 정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절대로 탈세하지 마시고 탈세범이 되지 맙시다. 우리 한번 꼭 챙겨서 해보는 그런 학생이 되어 봅시다. 감사합니다.